드디어 마지막 강의 5강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글을 잘 읽는 훈련을 했어도 실전의 압박감 속에서 멘탈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지금부터 언어 이해 실전편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1교시 타임어택, 완벽한 시간 통제 전략.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볼게요. 8시에는 입시를 완료해주세요. 자, 고사장에 도착을 하시면 물리적 환경을 세팅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좌석 번호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책상과 의자의 수평을 점검해주세요.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이제 감독관님이 계시면 교체를 요청하시거나 또 여분의 종이를 가져가서 의자 다리 밑에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 수평이 되어야지. 지금 추리논증 시간 없어 죽겠는데 계속 덜렁덜렁 책상 흔들리고 하면 이것도 예민하고 짜증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험장 벽 시계와 내 손목 시계의 시분침을 완벽하게 동기화할 것, 또는 내 손목 시계의 시분침을 한 1분 빠르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손목 시계의 시분침이 1분이 늦다? 이러면 이제 절대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화장실 위치 미리 파악할 것. 시험 10분 전에 마지막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갔다 오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화장실 찾기 시작하면 난감하죠. 그러니까 미리 도착을 하셔서 화장실 위치 파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생리적 변수 통제. 생리적 변수를 어떻게 통제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긴장하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처럼 배변 신호가 올 수 있어요. 평생 변비였던 사람도 이날만큼은 이제 변비가 해결되실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일찍 입시를 해서 오전에 시험장에 도착하면 이미 긴장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배변 문제가 있으면 완벽히 미리 해결을 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심호흡을 하시면서 이제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화장실 다녀와서 9시까지 최근 리트 기출을 활용한 뇌 예열하기. 사설 지문 풀이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에 한 60분 재놓고 낯선 사설 모의고사 지문을 가져와서 시간을 재고 푸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는 뇌를 시험 시작 직전에 지치게 만드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사설 지문의 엉성한 논리에 뇌가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이 시작하기 전에 뇌 예열을 어떻게 하느냐? 리트 기출 분석을 복기하세요. 이미 분석이 완료된 역대 기출 중에 가장 까다로웠던 지문의 깨끗한 버전을 꺼내시는 겁니다.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1문단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첫 문장에서 어떻게 출제자의 덫을 다 찾아내고 출제자가 파놓은 인과와 선언의 덫, 이걸 어떻게 시각화할까?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메커니즘을 복기하면서 뇌의 회로를 예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지도 보면서 선택지 중에서 어떤 거부터 볼까? 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킬까? 이런 식으로 계속 뇌를 예열시키는 겁니다. 뭐로? 리트 기출로 지금 리트 시험 치러 왔잖아요. 파트 3. 시험 직전 15분 동안 최종 세팅 및 리마인드 하기. 최종 의식. 시험 직전 15분 동안 뭘 해야 된다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따뜻한 물 한 모금. 난 따뜻한 물 진짜 너무 못 먹겠어. 나 얼죽어야 하시면 시원한 거, 본인이 이제 심신이 안정될 수 있는 물 한 모금을 드시면서 이때 초콜릿 섭취를 해주세요. 그래야 이제 당이 확확 올라가면서 집중력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책상 세팅. 이제 너무 긴장돼서 책상은 모든 걸 싹 치워버리고 이제 가방 넣고 가지 마시고 귀마개 꺼내야죠. 귀마개. 필기도구, 신분증, 수험표, 그리고 아까 손 씻는다고 시계 벗어났는데 다시 시계 차셔야죠. 손목 시계. 이렇게 다 세팅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짐들은 전원을 끄고 가방 속에 다 넣어서 이제 교단 앞으로 또는 이제 교실 뒤편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파본 검사 시간입니다. 찰나의 순간 승부의 설계도를 그려라. 시험지가 배부되고 본 종이 치기 전에 파본 검사를 하는 이 짧은 시간은 단순히 인쇄 상태만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죠. 내 시험지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략적 스캔 타임입니다. 첫 번째, 예외적 상황에 대한 대비.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첫 번째 리트 시험을 쳤을 때는 이제 파본 검사 시간을 충분히 주셨어요. 그래서 10개 지문의 제재를 모두 훑어봤고요. 심지어 어떤 순서로 풀지 머릿속으로 다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려야 된다면 이걸 날린다. 그리고 나는 이게 좀 강하니까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순서대로 4번째, 5번째, 6번째 지문 갔다가 다시 1번으로 왔다가 마지막으로 이 3번째 거를 버려야지.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험 때는요. 각 잡고 전투 자세로 이제 파본 검사하려고 오른손으로 이미 살짝 넘겼어요. 지금 탁 넘기려고 하는데 감독관님이 다 뒤집으라는 거예요. 본인이 파본 검사, 시험지, 인쇄 상태 전부 다 확인했다면서 시험지 아예 넘기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즉 파본 검사 시간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현장 감독관의 성향에 따라 변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험 쳤을 때 이제 다른 학교에서 시험을 본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까 다 파본 검사를 다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파본 검사를 정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0.1초 만에 제재 스캔을 하고 순서를 세팅하자. 파본 검사가 시작되면 손을 빠르게 움직여서 10개 지문의 제재가 인문인지 사회인지 과학인지 기술인지 예술인지 문학 왜 나왔어? 이러면서 빛의 속도로 스캔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지문을 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아요. 최소한 파본 검사 시간이 짧다면 가장 먼저 풀 지문과 가장 나중에 시간 부족으로 버려야 된다면 버릴 지문의 순서라도 그 자리에서 확정 짓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시작 종치기 직전의 멘탈 세팅. 이제 파본 검사가 끝나고 시험지를 덮은 다음에 본 종이 치기 전까지 기다리라고 하시거든요. 이때 되게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데요. 이때 막 옆 사람 저 사람 어떻게 예쁘게 생겼네, 저 남자와 존잘이네 이러지 마시고 눈을 감고 속으로 이제 미친 듯이 중얼거리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와, 내가 그동안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내가 못 볼 수가 있나?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생각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솔직히 내가 못 풀고 어려운데 어느 누가 이거를 풀 수가 있겠나? 내가 읽지 못하면 남들도 다 못해. 내가 지금 제일 짱이고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언어 이해 기출 내가 제일 많이 분석했어. 이렇게 자신감을 계속 멘탈을 무너지지 않게 강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약간 기도를 했습니다. 종교가 없지만 하나님, 부처님,
조상님, 세상의 모든 신님, 저 진짜 도와주세요. 저 진짜 변호사 돼서 이윤만 추구하지 않고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까지 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죽었어. 이제 내가 10지문 다 박살낸다 이러면서 기세 등등한 게 착각을 하고 기다렸던 거죠. 이렇게 스스로 기세 싸움에서 이겨야 첫 지문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 종이 땅 치면요, 파본 검사 때 설계했던 나만의 로드맵대로 지문을 장악해서 들어갑니다. 이 1교시에 어떻게 풀어야 된다, 언어 이해를 어떻게 다뤄야 된다라는 정해진 기준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어 이해 시험을 잘 봤을 때 그때의 제 기준을 가지고 왔어요. 10시까지 9지문 완벽하게 풀기. 제가 파본 검사 때 이미 풀 순서를 대충 정해놓고 마지막으로 버려야 된다면 이거를 버린다, 그거를 정해놨던 대로 그 버려야지 마지막으로 풀어야지 했던 지문을 빼고 이제 나머지 9지문을 최소한 10시까지는 무조건 풀어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10시까지 9지문을 풀어내기라는 목표를 이미 시험 몇 달 전부터 세워놨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60분에 9지문을 푸는 연습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래서 10시까지 9지문을 풀어내고 이 10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 제가 카시오 시계를 이제 쿠팡에서 사가지고 연습할 때도 이걸로 했었는데, 이제 시계가 손목 시계가 이렇게 있으면 12, 6 이렇게 카시오 시계가 이제 뭐 시침, 분침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전 네임펜으로 10시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하고 갔어요. 시침이 10시에 땅 하고 오면 나는 바로 마킹을 하겠다라는 의미였죠. 지문을 풀면서도 속도가 막 7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지문을 풀면서도 시간을 계속 보면서 빨간색으로 10시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10시라는 데드라인을 체크하게 되고 10시까지 목표했던 9지문을 완벽히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시 정각이 되면 그냥 손에 있던 펜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푼 지문의 답안을 OMR 카드에 완벽하게 마킹을 하는 거예요. 혹시 9지문을 못 풀어서 8지문만 풀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10시에는 OMR 카드에 마킹을 하세요. 뒤에 남은 지문이 너무 많은데 9지문만 다 풀고 조금만 더 있다가 마킹해야지라고 하다 보면 뒤에서 마킹을 실수로 밀리시거나 시간 초과돼서 마킹을 못 해버리는, 이렇게 되면 시험을 완전히 날려버리게 되잖아요. 이런 대참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10시라는 데드라인을 반드시 지키자. 6번째, 마킹을 3분 동안 하고 10시 3분부터 10시 10분까지는 어떻게 한다? 컴사로 돌격하기. 마지막 1분 1초까지 긁어 모으기. 1차 마킹이 끝난 10시 3분, 4분 이때부터 시험 종료 벨이 울리기 전까지는 극도의 타임 어택 구간입니다. 심장이 막 뛰거든요. 이때부터는 펜을 바꿀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한 지문이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한 지문 바로 그냥 컴사로 풀었습니다. 그냥 컴사를 손에 들고 남은 지문 한 지문이나 또는 뭐 많이 남으면 2지문이 남았겠죠? 이 지문을 그냥 컴사로 대놓고 푸는 겁니다. 이때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문 옆에 그냥 컴사로 바로바로 중요한 거 표시를 해가면서 미친 듯이 텍스트를 발라내고 정답이 도출되는 즉시 OMR 카드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바로바로 지문 읽다가 정답이 컴사로 풀다가 나온다 하면 그냥 바로바로 OMR로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시험장에서 남은 이 7분은 뭐랄까 뇌의 논리대로 천천히 풀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생존을 위한 야수성으로 버티는 시간이다. 마지막 1분 1초까지 긁어 모아야 된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잘 긁어 모아요? 네, 뒤에 있어요. 최후의 1분 통지문 대처법 및 똑똑한 찍기 기술. 이거 알려주시는 선생님 솔직히 현재 리트 시장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진짜 실제 수험생 출신이니까 이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종료되기 직전인데 지문 하나가 통으로 남아있는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마주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나 이번에 망했네. 333 가자. 이렇게 찍으실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2문제 더 맞힐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2에서 3분 정도 남았을 때 근데 통지문이 남은 거예요. 마지막 지문 하나가 통으로 남은 거죠. 이럴 때는 지문 전체를 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각선으로 빠르게 읽는다?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한 2, 3분 정도 남았는데 한 지문이 통으로 남았어 라고 하시면 그냥 1문단하고 마지막 문단만 읽으세요. 이것도 그냥 기계적으로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냥 속독만 하시고 글의 핵심 주제가 뭐야? 핵심 포인트가 뭐야? 핵심 키워드는 잡을 수 있잖아요. 1문단하고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 핵심 키워드만 잡고 주제만 대충 잡고 거시적인 방향성만 잡는 거죠. 앞에서는 전통 얘기였는데 뒤로 갈수록 현대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를 이제 반박했다라는 식으로 거시적 방향성만 붙잡고 그냥 문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3개 중에서 1번과 2번 둘 중에서 하나는 풀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나 두 번째 문제에서 반드시 맞출 수 있는 한 문제가 숨어 있다. 선생님, 그래서 한 문제를 풀었는데요. 나머지 2문제는 어떻게 푸나요? 집중 하나도 안 되고 내용 이해도 안 돼서 못 풀겠어요 라고 하시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 시간이 1분 이상 남았을 때 선택지를 어떻게 고르냐? 지문 글자가 아예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선택지를 어떻게 추리냐? 그냥 이럴 때는 지문을 보지 마세요. 지문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에서 핵심 키워드만 잡은 다음에 그냥 선택지만 봅니다. 선택지 문제가 있고 선택지가 1, 2, 3, 4, 5가 있죠. 이 선택지 5개만 째려보면서 최대한 정답일 것 같은 매력적인 선택지를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핵심 키워드가 들어있는 선택지를 고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 3번 날리고 여기 핵심 키워드가 들어있네. 그리고 제가 3강에 시험장에서 바로 써먹는 선지 판단 공식 강의를 올렸거든요. 이게 15분밖에 안 되니까 이거 꼭 보세요. 그러면 어떤 걸 찍어야 될지 찍어야 될 때 조금 더 현명하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문은 A학자, B학자, C학자가 논쟁하는 거다. A학자가 주장한 A 이론에 대해서 한계가 발생하면 B 이론이 등장하고 B 이론도 나중에 한계가 발생해서 최종적으로 보완된 C가 등장했다라는
지문이면 여기서는 A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서는 B에 대한 설명이 있고 여기서는 C에 대한 설명이 있다라고 하면 몇 번 찍어야 돼요? 최종적으로 보완되고 업그레이드된 C 이론이 등장한 5번을 골라야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A 이론, B 이론, C 이론이 병렬적으로 등장한 지문이라고 할지라도 2번은 A에 대한 설명만 이렇게 있고 4번은 A와 B의 공통점은 이건데 C의 차이점은 이거다라고 A, B, C가 다 들어가 있고 5번은 A와 C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몇 번 골라야 돼요? A, B, C가 들어간 4번을 골라야겠죠. 출제자가 너무나도 좋아할 만한 선택지를 고르는 거예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 지문 하나 쓰는데 지금 몇 달이 걸렸는데 내 노력을 알아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쓴 내 지문 너네 제대로 읽었지? A, B, C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봤지? 라고 어필을 하고 싶은 마음에 지문 내용과 핵심 키워드가 제일 많이 들어간 선택지를 정답으로 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선택지를 고를 때도 이렇게 똑똑하게 찍어라. 근데 여러분들 사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만 가져가세요. 이렇게 찍는 기술 추리 논증에서 진짜 많이 먹힙니다. 근데 이거를 먼저 까면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만 문제를 풀까봐 제 강의에서나 이 쇼츠에서도 잘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찍어야 될 때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추리 논증 이제 막판 파이널 특강을 업로드 할 테니까 그거 잘 보시면 솔직히 2문제 이상 더 맞추실 수 있겠다. 꿀팁들 다 알려드릴게요. 언어 이해가 종료되면 가방을 싸고 화장실에 돌격하세요. 시험 종료 벨이 딱 울리고 감독관이 답안지를 수거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 언어 이해라는 단어는 완전히 증발해야 됩니다. 1. 미련 없이 시험지를 봉인할 것. 시험지를 그냥 바로 접어서 가방 깊숙이 쳐박으세요. 채점하고 복귀하는 거는 시험 자체가 다 끝난 뒤에 하는 거지 쉬는 시간에 채점을 해보거나 폰 켜가지고 복귀해보고 이런 짓 절대 하지 마시고 바로 시험지를 묶어라. 그리고 2번째, 화장실로 돌격하기. 그냥 화장실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오줌 안 배려운데 라고 하셔도 가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고사장의 화장실 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길어집니다. 이것도 제 경험인데요. 제가 2층에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끝나고 잠깐 제가 멍 때렸어요. 언어 이해를 생각보다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멍 때리고 초콜릿 하나 먹고 가방에 시험지를 넣고 화장실로 가니까 이 줄이 너무나도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관,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3층 화장실로 가거나 3층에도 없으면 4층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는 3층 화장실, 4층 화장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2층 시험실에서 화장실 가까웠는데 3층으로 올라가면 저기 구름다리를 건너서 급식실 옆에 화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낭패인 거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종치고 감독관이 나가는 순간 그냥 가방에 시험지 꾸겨 넣고 한 손에 휴지 그리고 한 손에는 그 추리 논증 꿀팁 요약지 쥐고 그냥 빠르게 화장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자리에 앉아서 이제 준비해온 물도 마시고 초콜릿 하나 더 까먹으면서 이제 숨을 고르고 다음 판을 준비를 하는 거죠. 3번째, 쉬는 시간 빌런 피하기.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 경험담. 제가 언어 이해 끝나고 이제 휴지를 들고 화장실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화장실 돌격 작전에 실패해가지고 웨이팅을 길게 하고 있는데 앞에 있던 여자가 폰을 켜가지고 누구랑 전화를 하나 봐요. 이번 경제지문 너 답 뭐라고 했어? 야, 몇 번 선지 진짜 헷갈리지 않았냐? 야, 이거 과학지문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엄청 떠드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안쪽에 가니까 또 전화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부모님이랑 전화를 하는지 엄마 어느 게 진짜 개 어려웠어. 막 뭐 힘드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때 보이세요? 이런 사람들? 이거 굉장히 한심하고 영리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뭐 그들이 한심하고 영리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다 그들의 책임이고 상관없는데 내 귀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경제지문 답 뭐였어? 이거 2번 아니야? 라고 하면 나는 언어 이해 이미 머릿속에서 없애버렸는데 계속 잔상이 내 머릿속에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 쉬는 시간 이러한 빌런 피하기 위해서 그냥 이어플러그 끼고 가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고사장 안에는 생각보다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올 때 복도 거기서까지는 그냥 이어플러그 착용하시고 오셔서 자리에서 초콜릿 마시고 물 마실 때 그때는 살짝 빼서 심호흡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화장실에 가면 약간 쉬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빌런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어플러그를 그대로 착용하고 가시는 것도 추천한다.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내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얘기를 들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추리 논증 직전 35분 활용법입니다. 언어 이해의 여운을 완벽히 지워내고 이제는 뇌의 회로를 추리 논증 모드로 완전히 전환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본격적인 추리 논증 실전 운영편에서 아주 상세하게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다음 시간. 바로 들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알람 설정 해놔라. 리트 시험 끄시고 알람 취소하시고 구독 취소하셔도 되는데 지금 시험 때까지는 알람 설정하셔서 추리 논증 막판 활용법 듣고 가셔야 한두 문제라도 더 맞추실 거 아닙니까? 2번째, 강철 멘탈 유지, 시험장 위기 대처 4대 원칙. 첫 번째, 100% 이해하려는 오만을 버려라. 언어 이해는 지문의 학문적 내용을 완벽히 이해해서 완벽하게 푸는 시험이 아닙니다. 극도로 제한된 시간 내에 쏟아지는 정보의 뼈대를 발라내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정답만 어떻게 기계적으로 추출하는 그런 시험인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랑 감정적으로 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제가 항상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보 분류 폴더에 그냥 기계적으로 넣어가면서 흐름을 타는 독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칙 2번째, 불연속 독해 금지, 난해할수록 튕겨나가듯 직진하라.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복 독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복 독해 금지. 중간에 이해를 놓쳐서 흐름이 깨지더라도 절대로 다시 위로 고개를 들어서 올라가서 반복 독해를 하지 마라.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초집중해서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간 문장은 그 자리에서 2번, 3번 읽어도 어차피 이해 안 갑니다. 이런 시간이 모여서 시간이 부족해져서 마지막에 한두 지문을 날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 문장의 구조와 형식만 잡고 꿋꿋이 아래로 치고 내려가야 됩니다. 글은 유기적이기 때문에 하단부의 예시나 결론에서 맥락이 다시 이해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끝내 이해되지 않더라도 뭐라고 했죠? 구조와 형식만으로도 풀리는 문제가 반드시 존재한다. 원칙 3번째, 독립시행의 법칙. 매 지문마다 기억을 포맷하라. 내가 잘 아는 익숙한 제재가 나왔다고 해서 배경 지식으로 관성 독해를 하거나 또 생소한 과학기술 지문이 나왔다고 해서 귀에 눌려서 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또 첫 번째 지문이 조금 말렸다 라고 해서 이 찝찝한 느낌을 가지고 2번째, 3번째 지문으로 끌고 가는 순간 올해 시험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모든 지문, 10지문 각각 완벽하게 독립된 확률을 가진 독립시행입니다. 한 지문이 끝나면 이 지문에 대한 문제풀이가 어땠든지 간에 깨끗이 포맷시키고 새로운 지문을 차갑게 맞이하세요. 원칙 4번째, 출제자 탓하기. 내가 모르면 남들도 다 모른다. 지문을 다 읽었는데도 머릿속에 하얘지는 거예요. 남는 것도 없고 너무 불안해요. 이때 어떻게 생각한다? 나 공부 왜 이렇게 못했지? 국어의 모든 것 올라온 영상들 하나씩 다 보면서 따라 할 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생각한다? 출제위원이 문제 있다 그러느냐? 아니 나같이 똑똑하고 언어 이해 잘하는 사람도 이렇게 헷갈린데 이 정도면 뭐 이거 대한민국 리트 수험생 전원이 다 이해 못하겠는데? 에이, 그냥 1대1 매칭으로라도 때려 맞춰야지 라는 압도적인 자신감으로 정면 돌파하세요. 당당한 기세로 풀어야 오히려 정답도 맞출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면 남들도 다 모른다. 여러분들, 이렇게 언어의 파이널 특강 총 5강 끝났는데요. 지금까지 치열하게 피눈물 흘리며 훈련해온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실전에서 여러분이 찍은 그 직관이 무조건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그 눈부신 승리를 저희 국어의 모든 것이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추리논증 파이널 특강 업로드를 이제 미친듯이 할 건데요. 추리논증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문제, 또 시간은 있는데 내가 부족해서 도저히 정답을 모르겠어 라고 할 때 몇 번 찍어야 되는지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 꿀팁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